여러분, 혹시 캔톤 페어 가시려고 하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인생 처음으로 해외 소싱을 도전하시려는 분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오로지 소싱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캔톤 페어의 핵심을 쏙쏙 뽑아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초보자들에 비해 훨씬 더 앞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캔톤 페어는 무작정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박람회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입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파입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박람회를 신청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첫날 소싱을 다 망치시게 될 거예요. 캔톤 페어의 인파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신 한번 신청해서 이런 바이어 배지를 받아두면 앞으로는 신청 없이 가실 수 있으니 딱 한 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캔톤 페어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요.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 놓았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은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오버시즈 바이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회원가입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넥스트 스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메일은 구글 메일을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바이어 배지가 있냐고 물어보는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이니 없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름, 회사 영문 이름, 국가, 관심 카테고리 등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회사 정보를 등록하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컨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인증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클릭하면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실 텐데요. 시간이 좀 걸리시니 스팸 메일함까지 잘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메일이 오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다시 오버시즈 바이어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컴퍼니 부분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영문으로 기입한 뒤 저장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메뉴에서 오버시즈 바이어 배지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지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ID 다큐멘트 타입이 나오는데 여기서 ID 다큐멘트 이미지, 즉 여권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여권 사본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배지 포토에는 여러분 바이에 배지에 들어갈 증명 사진인데요. 얼굴 안 가리고 깔끔하게 잘 나온 사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여기 스테이터스 부분이 아마 투비 리뷰드로 뜰 텐데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어프로브드라고 뜰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일단 캔톤 가게들은 대부분 되는 편이더라고요. 이걸 반드시 챙겨 가셔서 현장에서 제출을 하시면 바이어 배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캔톤 페어 가실 때 이 바이어 배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 바이어 배지 교환은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당연히 박람회장 현장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굉장히 비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기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광저우 바이잉 국제공항에서 미리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공항에 도착하시면 이렇게 생긴 캔톤 페어 배지 교환 부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가셔서 여권이랑 뽑아온 서류를 제출하시면은 이렇게 바이어 배지로 교환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캔톤 페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캔톤 페어는 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A동, B동, C동, D동으로 나뉘는데요. 각 구역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하나의 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숫자 뒤에는 이렇게 소수점이 붙게 되는데요. 뒤에 붙는 소수점은 층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캔톤 페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부스별 전시 품목 리스트를 보시면 이런 식의 맵이 나와요. 내가 지금 소싱하려는 품목군이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를 출장 전에 미리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어요. 즉, 내가 지금 가정용 전자제품을 소싱하려고 한다. 그러면 A동의 2층 전체와 1층 일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역 안에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거는 한 구역의 한 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1동을 돌고 있는데 A부터 시작해서 돌 건지 아니면 B에서부터 돌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캔톤 페어는 절대
전체를 다 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소싱 품목 공부를 확실히 해오시고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는 파트를 가서 구역별로 도시는 거예요. 다 돌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개인 셀러가 캔톤 페어를 그냥 온다? 아주 높은 확률로 소싱이 아닌 구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품목 조사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A동과 B동은 매우 가까운 것과 달리 C동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긴 중앙 통로를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통로 사이가 도로인데요. 만약 내 호텔이 C방향 쪽에 있는데 오늘 B동에서 소싱을 했다. 그럼 B동에서 나와 호텔로 가시는 것보다 이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C동으로 이동하신 뒤 가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박람회가 끝나면 인파가 너무 몰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도로를 건너는 일은 자제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진짜 꿀팁이죠. 캔톤 페어는 총 3기에 걸쳐서 운영이 됩니다. 각 부분의 카테고리가 많이 다르니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출장을 따셔야 돼요. 1기는 보통 전자제품, 하드웨어, 조명, 자동차용품, 공구, 기계, 산업자재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2기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가실 텐데요. 온갖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가구, 조화, 청소용품, 캠핑용품 등이 전시됩니다. 그리고 3기는 주로 원단, 패브릭, 옷, 신발, 액세서리, 이불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패션 쪽 하시는 분이나 아마 친구 쪽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로 내가 소싱하려는 품목군에 따라서 날짜에 맞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1기부터 시작해서 3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각 기수가 교체될 때마다 며칠 정도의 텀을 두는 편입니다. 출장을 가면 밥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캔톤 페어에는 그만큼 많은 식당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A동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맥도날드를 포함한 여러 음식점들이 군데군데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B동에는 지하의 음식점들이 일렬로 길게 분포해 있고요. C동에는 신일동 쪽에서 한층만 올라가시면 넓게 푸드코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중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맥도날드 먹기를 권장드리고, 솔직히 C동 도시락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캔톤 가시는 분들은 아마 숙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솔직히 본인이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에 섣불리 제가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캔톤 페어 기간의 근처 호텔 값은 2배에서 3배 이상 오릅니다. 정말 비싸요. 하지만 그렇다고 멀리 잡기에는 이 인파 때문에 박람회장 나오시면 지하철이든 도로든 교통이 정말 헬 오브 헬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얼마 안 멀어 보이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기적을 보시게 될 거예요. 덥고 불편한 건 덤이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쓰더라도 편하게 소싱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도보 15분 이내로 잡으시고, 나는 무조건 돈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람회장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예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캔톤 페어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아마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다른 셀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외 출장은 시간 싸움이고 1분이라도 더 소싱에 투자하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럼 다음 2편에서는 캔톤 페어에서 어떻게 협상하고 소싱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